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구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으며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방에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10만 병력을 집결시키자 미국 국방부는 미군 8,500명에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라는 폭탄 발표가 나왔고, 이는 곧 전세계 자산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물가 상승, 물자 병목 현상, 그리고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더불어 77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충격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를 비롯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악재가 터진 듯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자산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다 보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도 함께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인데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되자 유럽까지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들은 러시아로부터 천연자원 수입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발하지 않으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라프 쇼트 독일 총리는 25일 베를린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몹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현재 우려되는 것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위한 명백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보다 더 한 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도 할 수 있다며 미군 일부가 머지않아 이동할 수 있다고도 말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볼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러시아와 달러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들의 무역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과 연합해 러시아의 전자제품 수출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푸틴이 해외에 보유한 달러 자산을 모두 동결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군 8,500명이 긴급으로 움직여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파병 여부는 푸틴이 무엇을 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파병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력 일부는 머지않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며 선제적 조치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둘 중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오직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러시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가 중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놀라운 분석 결과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래전부터 러시아는 중국인들이 대거 러시아의 영토 내로 이주해 자리 잡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적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극동 러시아가 중국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는 북방성 영유권을 두고 영토 분쟁 중입니다. 천연가스를 팔아먹고 살던 러시아 경제가 폭삭 망해버리자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극동 개발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개발을 위한 믿을 만한 파트너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한러 협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응용 기술과 산업화 능력이 부족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에지 프로젝트도 양북국해의 유전 개발에 투입할 쇠빙 렌지, 운반선 건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지에 큰 공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승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나인브릿지 전략이라고 해서 일본의 앞마당이라 불리는 동남아에서 초대박을 거둔 신남방 정책에 이어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북방 지역의 인프라를 모두 한국산 최첨단 기술로 도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러시아가 핵심 국가인데요.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 몽골, 러시아 광역 전력망을 모두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구축 극동 지역에 한국의 쇠빙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뱃길을 개척해 유럽과 한국을 잇는 초단거리 신항로를 만들고 연해주 지역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농업기지 심해 곡물 저장 시설을 설치해 연해주 공단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 활성화돼 러시아는 이제 한국 없이는 나라 전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지경까지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니라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지역에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심상치 않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면적의 75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인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낙후는 인접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점차 안보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극동 지역에 대한 고민을 최근 극동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0년 러시아 극동의 중심지인 하바롭스크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극동 지역 주지사를 러시아 중앙정부에서 체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중앙정부가 특정 지자체장을 체포할 때는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곳은 러시아 국민들의 주지사 체포를 중앙정부의 지방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신호탄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최근 극동 지역에서 전개된 시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2016년까지 연장 가능케 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완료된 뒤부터 한동안 매주 전개되었습니다. 6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최대 10만 명이 참여하는데 시위 참여율마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나머지 수백만의 러시아인들의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은 한국이 러시아에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인프라 시설들과 프로젝트들이 향후 러시아 경제를 크게 성장시켜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 때문이라도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모두가 우려하는 일을 감행한다며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나인브릿지 전략이 모두 중단될 것이고 러시아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그동안 한국의 나인브릿지 전략이 러시아 경제를 구출해 줄 것이다라고 믿으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마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게 되어 푸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